저당권이요. 347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4 저당권이요. 자요, 여러분요. 먼저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하면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원칙적으로 이제 물권법을 공부할 때는 저당권을 가장 먼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저당권이 모든 물권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저당권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을 배워야 되는데요. 책의 순서는 가장 밑에 다음에 나와있죠. 그럼 최근에 이제 문제에 나오는 것은요. 유치권하고 저당권인데 저당권은 거의 뭐 두 문제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치권은 27일 때 있죠. 27일 때는 세 문제가 나왔고요. 28일 때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담보물권에 있으면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 네 문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피담보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을 채무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항상 여러분요. 구분해서 기억을 항상 해야 돼. 채권하고 저당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채권하고 저당권은요. 이 사람을 뭐란다? 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를 해요. 저당권 설정자요. 그래서 보통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누가 될 수 있냐? 갑이 돈을 빌리는데 A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저당을 잡아줄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물권 위에죠. 물권 위에 보증설다, 물상 보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등기를 딱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채권자를 뭐라 한다? 저당권자라고 그래요. 저당권자 등기하게 되면 등기하기 전까지는 돈 빌려줬으니까 채권자에 불과해요. 이 사람도 채무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자기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으면 그때 설정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 그때 저당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채권을 뭐라 한다?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저당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립상의 부종성은 뭐가 중요하다? 첫 번째요. 우리는 먼저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고 해봐. 그러면 은은 갑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채권이 있어 없어? 없죠.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성립상의 부종성이라는 것은 만약에 채무자 아닌 자가 채무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아닌 자가 저당권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알겠죠? 이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삼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요.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합의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주된 권리가 여러분요. 이전하죠. 누구한테 이전하냐? 병한테요. 그러면 종된 권리 저당권도 같이 병한테 이전을 해요. 병한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전상의 수반성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전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전을 하면 어떻게 하죠? 저당권이 이전한단 말이죠. 저당권이 이전을 하면 저당권을 이전한다는 물권적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 이 물권적 합의는 누구하고 합의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와. 합의란 말의 뜻이 뭐예요? 합의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이란 말은 뭐다?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누구한테요? 특정인이 누구한테요? 특정인에게 이 말이잖아요. 특정인과 특정인. 즉 누구냐? 을하고 여기요 병. 지금 이걸 뭐란다? 양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뭐란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 두 사람 간의 합의만 있으면 돼. 합의만.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누구의 합의는 필요가 없다? 채무자라든가 채무자. 또 누구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뭐 우리 기초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 다 나온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게 물권을 이전하면 물권을 이전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합의라는 말 자체가 계약이고 계약이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이니까 양도인과 양수인 을하고 병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하죠. 그러면 채권이 없어지죠. 그러면 저당권도 없어져.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존속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것을 그냥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그냥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는 뭐다?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말소 등기 없이, 등기 없이죠? 187조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음 주에서 법률 행위냐, 법률의 규정이냐 이런 말을 하죠. 이때 나오는 게 바로 법률의 규정, 뭐죠? 담보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즉 187조에서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멸하면 뭐가 된다? 이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럼 무효가 되니까 이 등기는 뭐를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돼. 말소? 그 다음에 이 등기가 무효인데 아직 말소가 되기 전이야. 말소가 되기 전에 이것을 빨리 병한테 이전했어. 병한테 말소가 되기 전에 잽싸게 의리요 돈 다 받고 등기 아직 말소 안 됐어. 잽싸게 병한테 이전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요. 이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취득할 수가 없다. 왜 없다? 등기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 그것을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뭘 할 수 있다? 등기가 무효죠. 무효 등기에 뭘 할 수 있다? 무효 등기에 유용을 할 수 있다. 유용, 무효 등기에 유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무효 등기에 유용을 하려면 여기서는 누가 없어야 돼요? 이해 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 무효 등기 유용은 무슨 등기는 안 된다? 표제부 등기는 유용은 안 되죠. 그래서 구건물을 철거하고 구건물의 등기를 신건물의 등기로 유용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요 문제가 나오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을 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불가분성이 있죠? 여러분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원을 빌려주고 3층짜리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았다. 4층짜리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7,500을 갚았어. 그러면 4분의 3을 갚았죠. 4분의 3을 갚으면 그러면 이 건물의 저당권은 4층짜리 건물이니까 3층까지는 저당권이 없어지고 나머지 4층에만 저당권이 있느냐. 4분의 1만 저당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건 특히 유치권에서 시험이 잘 나와. 10만 원의 수리비용이 있어. 수리비용이 있는데 여기서요 8만 원을 변제했어. 8만 원을 변제했어. 아직 얼마가 남았죠? 2만 원이 남았죠? 2만 원이 남아있어도 그 차,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차 전부에 10만 원일 때 유치권이나 8만 원 갖고 2만 원만 남아있을 때 유치권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이걸 말한다.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또 뭐냐? 이것은 이제 물상대유가 있죠. 이게 시험이 우리 시험이에요. 한 서너 번 나왔죠. 물상대유. 이 물상대유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항상 여러분이 채권과 물권을 항상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1억 원의 채권이고 여기다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이죠. 저당권 등기가 있죠. 그런데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뭐냐? 물권이죠. 이런 물권은 뭐다? 물권 누가? 사람이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물건이 뭐가 되냐? 저당권이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이 멸실이 돼. 그 다음에 훼손이 돼. 멸해. 공용징수가 돼. 공용징수.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물건이죠. 물건이 있는데 물건이 멸실되고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배할 게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물건이 없어져. 결국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물건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 물건이 멸실되면 물건도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걸 절대적 소멸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게 멸실하면서 여기서 화재보험금이라는 게 나와. 화재보험금. 훼손하면서 뭐가 나온다? 손해배상금이 나온다 이 말이죠. 공용징수가 되면서 뭐가 나온다? 수용보상금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가치적 변형물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돈을 얘기해.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물건이다 이 말이죠. 건물이요. 그런데 이것이 뭘로 바뀌었다? 돈으로 바뀌었다. 돈을 뭐란다? 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가치로 바뀌었다. 변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원래는 물건이 멸실되면은 물건도 저당권도 소멸해야 되지만 가치적 변형물이 있을 때는 이 저당권은 이 가치적 변형물 위에니까 뭐죠? 물건 위에 미친다. 물상대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상대유에서 조심할 것 두 가지. 이런 가치적 변형물을 채무자에게, 채무자 갑이죠? 채무자에게 뭐 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에. 알겠죠? 이게 중요해. 지급하기 전까지 뭐를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이때 압류는 누가 한다?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상대에서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뭐냐?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예요. 그 다음에 압류를 해야 돼. 누가 압류하냐? 꼭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없어. 제3자가 압류해도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물상대위는 멸회공이야. 멸실, 훼손, 공용징수. 그래서 물상대위가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래서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 매매대금 안 되고, 우리 신문에 뭐 나왔죠? 차임 나왔죠? 차임, 월차임. 차임 같은 데는 물상대위를 절대로 못 해요. 자, 두 번째는요, 물상대위는 유치권.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없어. 그래서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물추가 없다. 그래서 물상대위가 시험에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네 가지예요. 알겠죠? 첫 번째, 유치권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매매대금이나 차임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치적 변형물에 미치는 건데, 그것을 채무자에게 가치적 변형물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 전이야. 우리 작년 시험으로 안 나왔죠? 지급한 후라도 행사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지급하기 전에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것만 잘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말소 기준 권리예요. 여러분,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어디에서 주로 시험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여기 민초기도 저당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특히 많이 나온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요. 알겠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 뭐가 있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 15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가등기 담보권은 경락으로 인해, 즉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는 무조건 소멸하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세 가지만 보면 돼.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가요 1번 저당권이죠. 여기가요 지상권 또는요 한 세트야 전세권 또는요 대항에 있는 임차권이란 말이죠. C가요 2번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항상 2번 저당권이 경매를 청구해. 이 경매를 청구하잖아요. 그럼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없어.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빨리 찾아야 돼. 찾았던 여기가 있다.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런데 이 중에서 최선순위가 몇 번이다? 1번이죠. 1번. 그래서 A가 말소가 되는 기준이 돼. A가.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없이 일단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를 빨리 찾아서 그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놈 1번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것을 경락받은 사람이 의리 경락인이다 이 말이죠. 이 경락인이면 어떻게 된다? 여기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임차인은요, 임차는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A가요, 여기가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이렇게요. 여기 B가요, 근저당권, 그 다음에 C가요, 가압류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경매를 하든지 관계없어. 누가 경매를 하든지 관계없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를 빨리 찾아. 여기 어디가 있다? 여기 근저당이 있네. 여기 또 뭐가 있어? 가압류 있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다? 근저당이죠. 근저당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을 해. 소멸하니까 소멸하죠. 그런데 이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것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것은 경락인이 책임을 진다. 경락인에게 인수가 된다. 인수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전세권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러죠. 전세권의 경우는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전세권은 원칙적으로는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는데 만약에 뭘 한다? 배당 요구를 해. 배당 요구. 배당 요구하면 뭐가 된다? 소멸을 해. 그래서 이러면 전세권은 뭐가 중요하냐? 최선수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나 배당 요구가 있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당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 배당할 때 배당 순서요. 이런 배당 순서가 제일 먼저 뭐를 하는 거예요? 저당권, 실행비용. 이러면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만 암기하지 말고 올해 국가고시에 뭐가 나냐? 공인노무사 시험에 감정평가비용 이런 말이 나왔어요. 경매에서 감정평가비용. 감정평가가 다 이렇게 저당권 할 때 실행하는 비용이죠. 알죠? 두 번째요. 여기가 제3취득자란 말이 나와. 제3취득자에 뭐가 나온다? 비용상환청권. 제3취득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여기가 당해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우선 변제권이 나오죠. 우선 변제권. 여기서 우선 변제권은 뭐가 있다?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죠. 최우선 변제는 뭐가 있어요? 주택임대차하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임금 우선 특권이 있죠. 그럼 이 임금 우선 특권은 3년분의 퇴직금하고 3개월의 임금이 있죠. 그럼 이번에 주택이 이번에 바뀌어요. 알겠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1억이 아니고 1억 1000에 3,400이 아니고 3,700으로 알겠죠?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아마요 이번 달 안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은 얼마냐? 1억으로 돼 있죠? 근데 1억 1000으로 바뀐단 말이죠. 1억 1000에서 3,400이죠? 3,700으로 바뀌어. 알겠죠? 이렇게요. 이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이 최우선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임금이죠. 이것을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채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근저당권을 뭐란다? 물권이라고 얘기하죠. 원칙적으로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여기 지금 배당 순서에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 우선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 주택임대차가 나왔고 임금우선 특권은 이것은 두 번이나 시험이 나왔단 말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물권법에서 서론 부분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여기 뭐다?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 그 우선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세 가지다. 알겠죠? 이것은 배당할 때 우선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여기요. 제3취득자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제3취득자. 그러면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요. 갑의 토지 위에 의리요 저당권이 있어. 그래서 1억 원의 저당권이 있어. 언제? 2월 1일이요. 저당권이 있는 이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이 뭘 했다? 매수를 해. 매수인, 그다음에 지상권을 취득하고 전세권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 절대로 안 돼. 이것을 우리는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럼 제3취득자하고 후순위 권리자는 완전히 달라. 여기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매수한 사람, 지상권, 전세권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고 우리가 말하는 근저당권에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후순위 권리자라는 말은 완전히 달라. 후순위는 누구를 후순위라고 하는 것이냐? 여기가 근저당이죠. 그런데 여기가 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란다? 후순위 권리자라고 그래. 알겠죠? 근데 이 사람들 뭐란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 후순위 권리와 제3취득자는 나중에 근저당권에서 돈을 얼마를 빌리고 얼마를 갚고 등기를 말소할 것인가. 아주 그때 크게 차이가 나. 알겠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하고 제3취득자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 나오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자. 이런 말이 나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자. 그럼 그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말소기준 권리.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2순위죠. 2순위? 그럼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다 소멸을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제3취득자. 이 사람은 저당권 있고 난 다음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를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라고. 이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두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 봐봐. 저당권보다 더 위에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제3취득자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제3취득자는 뭐를 하느냐? 첫 번째요. 변제기 후예요. 변제기 후. 변제기 후란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일한테 1억 원의 돈을 갚을 날짜가 지났어. 돈을 안 갚아. 그럼 우리 뭐를 하겠어? 경매하겠죠. 경매하고 뭐가 돼? 이 사람 1순위죠. 이거 몇 순위야? 2순위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보면 저당권이 1순위고 지상권이 2순위죠. 그러면 저당권 이하는 경매가 되면 전부가 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얘들도 다 소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이게 소멸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다가 지금 토지를 빌려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지었는데 지상권자가. 알겠죠? 그러면 소멸하면 안 되니까 변제기가 된 후에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 그럼 우리 경매가 들어오겠죠. 경매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돈을 갚아야 되겠죠. 누가? 갑이. 근데 갑이 돈 갚아 안 갚아? 안 갚죠. 그럼 누가 대신 갚아? 병이 갚는다 이 말이죠. 변제기 후야. 알겠죠? 채무자 갑이죠. 채무자의 의사에 뭐라도 반을. 채무자가 뭐냐? 돈 갚지 말래. 자기 경매 당하는 게 좋대. 그러더라도 반하더라도 뭐냐냐? 채무를 뭐라고? 피담보 채무를 뭐래? 변제하고 저당권을 뭐라고? 말소를 해. 말소를 하고 이 돈은 병이 자기 돈을 자기가 빌린 돈을 갚는 게 아니고 갑이 빌린 돈을 대신 갚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뭘 행사한다? 구상권을 행사를 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이 경매가 됐어.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됐으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이미 경매가 됐죠. 경매가 이미 된 경우는 이 병은 거기서 여기 봐봐. 제3시장 비용상환청권 경매된 돈에서 비용상환청권
필요비, 유익비를 받을 수 있어. 경매가 되면 비용 상환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 비용 상환. 그 다음에 이 땅이 경매가 되면 내가 그 땅을 경락받을 수 있어. 그걸 뭐란다? 경매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경매가 되기 전이고 여기는 경매가 되고 난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고 난 후는 제3취득자라는 사람은 경매되면서 우선적으로 최우선보다 더 먼저 최우선 변제보다 더 먼저 비용을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내가 경매인이 될 수 있어. 저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뭐가 나오냐? 변제기 전 그러면 안 되겠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 반하더라도 할 수 있다. 반하더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로 시험의 정답으로 많이 한다. 알겠죠? 변제기 전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뭐를 한다? 여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변제할 수 없다. OX, X. 그 다음에 이제 제3취득자가 뭐가 또 나오냐면 나중에 근저당권에서 나와. 이 사람들이요 돈을 대신 갚죠. 돈을 갚으면 어때요? 이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매수인이 돈을 갚았어. 그리고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려고 그래. 그럼 매수인은 누구다? 소유자다. 소유자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우리 것을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갑은 집을 판 사람이죠. 땅을.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우리 것을 말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요, 등기법에서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했을 때 저기에 제3취득자가 또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자, 이 사람은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해야죠. 그럼 등기 말소 청구를 하면 제3취득자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게서 말소를 청구해. 물권적 청구권. 그런데 갑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뭐죠? 토지를 판 사람도.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누가 설정을 했다? 갑이 설정했잖아요. 갑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 설정의 당사자라고 그래. 그런데 지금 땅을 팔았으니까 현재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이 아니죠? 물권이 아니면 뭐다? 채권이죠. 우리 것을 뭐란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당권에서 보면 아주 여기저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까지요. 잠깐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한번 봐봐요. 죄송해요. 여기요. 어차피 좀 더 해야 되네요. 지금 여러분 영상 다 들었죠, 여기?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보냐면 저당권에서 저당권의 침해라고 하는 것이죠. 저당권의 침해요. 저당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되냐?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아. 그래서 저당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뭐가 있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어. 침해로 인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죠?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발생하죠? 그러면 뭐 하기 전이라도 손해가 있으면은 저당권 실행 전, 저당권을 실행하기 전이라도, 실행하기 전, 경매가 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이게 아주 중요해. 두 가지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고요, 여기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채무자, 말을 잘 봐. 채무자가 담보를 뭐란다? 손상, 감소, 멸실시킨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뭐란다? 기한의 이익을 뭐란다? 상실한다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요, 민법 총칙에서 배웠단 말이죠. 기한의 이익 상실할 때는 뭐란다?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죠?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를 해.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을 때. 그런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하거나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을 때를 얘기해. 그런데 여기서 네 번째가 뭐냐? 여기는요,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래.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라는 말하고 채무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지만 저당권 설정자는 물론 채무자가 설정자가 될 수 있죠. 맨 끝에 한번 봐봐. 채무자가 설정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누구도 설정자가 될 수 있다? 물상보증인도 설정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채무자는 말하고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책임 있느냐?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를 해. 현저히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 가치가 현저히 감소를 해.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책임이 있어야 돼. 만약에 태풍에 의해서 그러면 필요 없어. 이때를 뭐라 한다? 이때는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를 해.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이 상당한 담보 제공 청구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담보물 보충, 담보물을 보충한다 이 말이죠. 그럼 담보가 보충됐으니까 손해이다 이익이다.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저당권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저당권의 두 번째는 첫 번째 피담보 채권이 있어. 채권은 뭐냐? 360조를 봐. 360조면 원금이 있어. 원금.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자. 그 다음에 위약금이 있어. 위약금. 그 다음에 지연배상. 지연배상은 몇 년분이다? 1년분이다. 그 다음에 저당권 뭐다?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저당권 실행비용. 그러면요, 원금, 이자, 위약금은 뭘 해야 돼? 그건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반드시 등기해야 돼. 그래서 원금은 등기해야 돼, 이자는 등기해야 돼, 위약금은 등기해야 돼. 알겠죠? 이 두 가지는 뭐 하지 않는다?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특히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죠. 그런데 뭐는 없다?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어.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알겠죠? 없어. 근저당은 없어.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는데 여기서 근저당에서 시험이 잘 나와. 자, 두 번째는요. 지연배상은 1년분이죠. 이 1년분은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몇 년분이다? 1년분이고, 채무자는 어떻게 한다? 전부를 변제해야 돼. 그래서 채무자한테도 1년이다 그러면 큰일 나. 채무자는 전부. 후순위 때문에 1년분이고 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하면 무조건 돼. 그래서 금전으로 환산. 이런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목사님이라든가 뭐 스님이라든가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해. 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합격하면 내가 뭐 500만 원을 헌금한다, 500만 원을 시주한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이나 스님이요 기도하는 중에 범민이 생겨가지고요. 저놈이 또 합격하고 나서 자기 잘나서 합격했다고 하면 큰일이니까요. 뭘 한다? 그 500만 원 준다고 하는 것을 기도가 지금 500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기도의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 500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그것을 500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당신 아파트에다 저당 잡아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것을 우리는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객체죠. 저당권은 어디에다 설정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등기나 등록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야 돼? 부동산이 돼야 돼. 부동산. 알죠? 등기나 등록이 되고 부동산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이러면 등기가 안 되는 것 있어.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점유권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유치권이죠. 이 두 가지는 등기를 안 되니까 저당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 대신에 뭐 어디다가 잡는 것이 원칙이냐? 저당권 경우는 표제부 있죠. 표제부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표제부에는 뭐가 돼 있다? 점유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지역권은 등기를 하지만 지역권은 저당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은 저당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역권과 임차권은 저당을 잡을 수 없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죠. 부동산인데 등기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농작물 있죠. 이 농작물이나 명인 방법에서 공시되는 그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것 네 가지를 명확하게 암기해야 돼. 지역권, 임차권, 명인 방법에 의한 것, 농작물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뭐가 있다? 그러면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수산업법에 보면 어업권이 있죠. 그 다음에 광업법에 보면 광업권이 있죠. 광업권. 그다음에 여기 공장재단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광업재단이 있죠. 여기에도 다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여기까지다. 알겠죠? 지상권, 전세권, 어업권, 광업권에도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다? 어업권도 뭐에 해당한다? 물권에 해당한다. 또 등기가 되는 것 있죠? 지분. 공유 지분 위에도 뭘 할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이제 객체 대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저당권의 효력 범위야. 저당권의 효력 범위. 이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자, 그럼 봐봐요. 첫 번째요. 다른 약정이요. 아무런 약정이 없어야 돼요. 다른 약정이 없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당권 설정이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해요.
전후를 불문해요. 저당권이 설정하기 전이냐 후냐를 불문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경매 목록 있죠. 경매 목록 여부를 불문해요. 경매 목록에 그것이 나와있냐 안 나와있냐 따지잖아요. 그 다음에요. 등기를 불문해요. 등기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에 미친다? 어디에 미치요? 부합물하고요. 부합물하고 어디에? 종물에 미친다. 그럼 미친다는 말이 뭐야? 미친다. 미친다는 말은 뭐한다? 등기 없이 뭐로 한다? 경락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부합물은 뭐라고 했다? 부합물은 유류, 저장, 탱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탱크. 이런 것들이 정부죠. 부합물이고 종물은 뭐다? 주유소에 뭐가 있어? 주유기. 우리 시험에 났죠? 횟집의 수족관 건물, 수족관 건물 이런 것을 종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부합물과 종물에는 무조건 만다 미친다,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약정이 없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전후를 보문하고 경매 목록 등기 여부를 보문한다.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해.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오냐? 아무런 말이 없을 때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죠? 만약에 다른 말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다른 말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있으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저당권 전만뿐만 아니고 전뿐만 아니라 후도 불문한다. 이면 후도. 그 다음에 경매 목록이 있냐 없냐 안 따진다고. 경매 목록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무조건 부합물과 종물에는 미친다고. 등기가 있냐 없냐 안 따진다고. 무조건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고. 무조건.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보는 것이냐. 첫 번째 여러분요. 먼저 전유 부분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을 주된 권리라고 하고 대지 사용권, 대지권을 종된 권리라고 얘기해요. 아파트 301호가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요.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종된 권리인 대지, 종물이죠? 종된 권리도 미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요. 여기 우리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있죠? 토지에 의뢰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해. 지상권이나 임차권에서 여기다 의뢰 이렇게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남의 토지 위에다가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없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어디입니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미친다 이 말이죠. 미친다 이렇게. 알겠죠? 이 두 가지만 여러분요 잘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요 농작물에 미치냐. 여기가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럼 부동산의 종류는 모두 몇 가지가 있어? 부동산 종류는 모두 몇 가지? 5가지다. 뭐가 있다? 토지, 그 다음에 뭐 건물, 그 다음에 임목, 그 다음에 명인방법, 그 다음에 농작물. 이렇게 5가지가 있다면 5가지가.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이렇게 5가지가 있어. 알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이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이렇게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에 미치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독립이니까.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명확해요.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가끔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그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도 경락받을 수 있다. OX, X. 그건 안 돼. 두 개는 뭐다?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특히 여러분요. 여기 보면 명인방법 같은 거 농작물 이렇게 있잖아요. 특히 농작물 같은 거 보면 뭐냐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농작물도 경락받을 수 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독립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저당권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럼 문제 봐 1번. 19번에 1번. 전세권, 등기된 임목이죠. 지상권, 부동산 소유권의 공유 지분이죠. 지분은 저당권의 객체예요. 그런데 줄고요. 토지의 일부, 토지나 건물의 일부는 저당을 잡을 수 없어. 왜냐? 1부동산, 1등, 1물, 1권주의란 말이죠. 우리가요. 토지의 일부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돼. 저당권은 된다, 안 돼. 2번.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했는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죠. 그 건물의 목적으로 한 줄과 저당권 설정 청구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뭐죠?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설정이죠.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 되려면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다시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설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다음 중에서 다섯 개를 써놨어. D가 다 청구권이야. 다음 중에서 청구권을 찾으시오. D가 다 청구권인데 청구권을 찾으라고 돼 있어. 그걸 뭐란다?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청구권 앞에 설정 등기란 말이 있죠? 이것은 형성권이다 아니다? 아니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야 형성권이다. 3번 저당권 이전의 박스에 물권적 합의. 아까 얘기했던 물권적 합의는 누가고 양도 양수받는 당사자 사입. 그런데 줄고 채무자다 물상 보증인까지 X.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 원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 줄고 원칙 안 돼. 성립상의 부정성. 그런데 뭐가 쓰면 된다? 갑과 을과 병과 3자 간에 뭐가 있다? 합의. 3자 사이 합의 주고 3자 사이 합의. 그럼 세 번째 맨 끝에 3자 명의의 저당권도 유효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의 건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동료 압류. 그 다음 두 번째 줄 끝에 과실에도 미친다. 왜냐? 이러면 우리가 과실 수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점유를 해서 사용수익을 해야 돼. 점유해서 사용수익. 그런데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과실 수취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걸어. 알겠죠? 압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저당권에서 저당권자는 그 과실에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럼 과실에 미친다고 해서 그 과실을 내가 먹느냐?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 집에다 돈을 빌고 1억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뭐란다? 이제 저당권에서 경매하기 위해서 압류를 걸었어. 압류를 걸었는데 이 집에서 월세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떠하냐? 압류를 딱 걸면 이 사람이 대신 월세를 대신 내가 받아. 저당권자가 1,0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1억이죠. 1억에서 공제에 나가는 거예요. 경매가 돼가지고 경매 대금에서 배당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과실에 미치는 것은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야 돼. 그러면 과실을 내가 대신 수취해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1억에서 공제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걸 뭔다? 좀 있으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유치권의 경우에도 우선 충당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20번은요. 자, 20번 전세권과 영위권이죠.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뭐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냐 미치냐 이 말이에요.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죠.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니까 1번이 저당권, 2번이 지상권이죠. 그러면 누가 경매를 청구했냐 관계없어. 제일 누구? 최선순위 저당권이 기준이에요. 그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지상권은 무조건 소멸해요. 2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딱 거기. 그럼 전세권이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죠. 원칙은 전세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줄 뭐라면 배당 요구 그 말이 중요해. 원래 소멸 안 해. 배당 요구하면 맨 끝에 소멸을 해. 3번 전세권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저당권. 이런 말들을 빨리 이해를 해야 돼. 전세권만 설정되어 있는데 저당권이니까 전세권이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죠. 알겠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 누가 경매라든지 간에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 시험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전세권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세 번째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우리는 짧게 나오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4번은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뭐라고? 저당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지상권이죠. 그러면 이거 봐봐 저당권이 있고 지상권이죠. 그럼 저당권이 1번이고 지상권이 2번이죠.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경매가 되면 무조건 없어지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이 지상권자는 뭐라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해. 제3취득자. 알겠죠? 다시 지상권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을 취득하고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했어. 그러면 토지의 경락이 됐다는 것은 뭐다? 몇 번부터 없어진다? 저당권부터 없어지죠. 그럼 지상권도 없어지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나중에 지은 건물도 뭐를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지상권은 경락에 따라서 뭘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지상권은 소멸하니까 2순위죠. 건물을 철거해야 돼. 5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그러면 지상권이 1번 저당권이 2번이죠. 그러면 경매가 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1번
갑소유 건물의 을이 1순위 저당권이에요. 그 후 병이 전세권이에요. 다시 정이 2순위예요. 이러면 딱 봐봐요. 저당권이 1번이고 지상권이 전세권이 2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죠. 그러면 1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청구하든 2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청구하든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든 간에 관계없이 몇 번부터 전부 다 소멸한다? 1번부터 무조건 다 소멸해. 그러니까 1번 저당권, 전세권, 2번 저당권 누구다 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누구든지. 그런데 무조건 전부가 다 소멸해. 전부가 다 소멸해. 알겠죠? 그래서요, 만약에 을이 누구죠? 1순위죠. 1순위가 변제를 받으면, 완전 변제를 받으면 줄고, 을이 완전 변제를 받으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1순위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한다? 정의 저당권은 2순위가 몇 순위가 된다? 1순위가 돼. 그 다음에 정의 경매했다 2순위, 전세권을 소멸한다. 을이 경매했다 1순위가 전세권을 소멸한다. 병이요 경매를 청구했다. 병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그러면 을과 정도 모두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병은요. 전세권자는요. 경락이 되기 전까지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으니까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말 수 있다. 수익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이 시은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뭐라고 했어? 원금, 이자, 위약금 세 가지는 반드시 뭘 한다? 등기를 한다. 지연 이자는 몇 년분? 1년분. 저당권 실행비용 이 두 가지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봐봐. 등기된 기간 동안의 이자, 등기되지 않는 등기 필요 없죠? 1년분의 지연배상금. 그 다음에 등기되지 않는 경매 신청 등록세 줄고 경매 신청 등록세를 뭐란다?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얘기를 해. 저당권 실행비용.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위약금하고 원금하고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번 등기되지 않는 위약금 틀렸죠. 위약금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이것은 행정고시에 나온 문제예요. 자, 23번 피담보 채권. 1번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한다. 여러분 봐봐. 여러분요 이것은 한꺼번에 암기하라고 했어. 따로따로 암기하면 골치 아파. 알겠죠? 이런 말들은 여러분요 한꺼번에 암기를 딱 해야 돼.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 지금 보면 여기 지역권이 뭐죠? 요역지가 있죠? 요역지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 지역권이 있죠. 여기 전세금이 있죠? 전세금이 있고 피담보 채권이 있죠. 피담보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전유 부분에 뭐가 있다? 대지권이 있죠. 대지사용권. 피담보 채권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죠. 전세금에 뭐가 있어? 전세권이 이렇게 있죠. 알겠죠? 그럼 여기 와봐. 이 세 가지 여기 이것을 딱 네 가지밖에 안 나와 시험에는. 우리 시험에 다른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을 뭐란다?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뭐란다? 종된 권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주된 권리가 뭐란다? 이전하죠. 이전하면 다른 약정이 있으면 종된 권리도 같이 뭐란다? 이전을 해. 그래서 여러분요 원칙적으로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라고 시험이 나오냐? 여기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분리 양도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유 부분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이죠?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어디 미친다? 종된 권리로 뭐 한다? 미친다. 이 말이에요. 미친다. 알겠죠? 미친다. 요역지에 대한 저당권은 지역권에 미친다. 전세금에 대한 저당권은 전세권도 미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소멸하면은 종된 권리는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뭐를 해? 당연히 뭘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전유보험이 없어지면 요역지가 없어지죠? 지역권은 당연히 없어진다. 전세금을 반환하죠? 그러면 전세권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소멸하죠. 알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것은 네 가지야.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항상 뭐냐면 우리가 뭐라 나오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시험에 잘 나와.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데 저당권만 분리해서 양도한다. 그러면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 저당권은 종된 권리고 담보한 채권은 주된 권리죠?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360조가 지연배상은 몇 년분이다? 1년분이다. 맨 끝에 줄고 1년분이다. 그러면 이 1년분은 두 번째 줄 맨 끝에 채무자는 1년분이다 전액이다. 전액이죠. 전액. 그래서 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채무자는 1년분이 아니고 얼마다?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다르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어 있어. 그런데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다 불확정이다 불확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래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 조건부죠. 조건부 채권을 근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근저당권 줄 것이고 부종성 완화 이렇게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근저당권하고 근질이죠. 근저당, 근질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어. 다음 4번 등기되지 않는 위약금이죠. 이런 위약금은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5번 원본, 이자, 위약금 딱 끊어. 거기까지. 원본, 이자, 위약금은 뭘 해야 돼? 등기. 지금 여기 보면 뭐라 나왔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죠. 그걸 뭐란다? 지연배상 이렇게 얘기해. 지연배상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가 없어도 알겠죠? 담보가 된다 이렇게. 자 24번은요. 1번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을이 건물을 소유해. 지금 뭐 문제 봐봐. 문제는 갑의 토지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법정 이상권은 뭐라고 그랬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그런데 지금 토지는 갑의 건데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부터 을이 건물을 소유했네. 을이. 그러면 저당권 우리가 법정 이상권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법정 이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저당권 설정 전부터 토지 위에 건물 소유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지상권이 1번이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경미란 말이 나오겠죠. 그럼 경미가 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락으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은 토지의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이 뭐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3번 저당권 설정 후 을이 위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건축했어. 그러면요 저당권이 1번이고 지상권이 2번이죠. 그러면 경매가 되면은 지상권은 소멸하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지상권자가 건축한 건물도 뭐를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된다.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의 뜻은 지상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4번 저당권 설정 후죠. 저당권 설정 후 토지의 건물을 건축했죠. 여러분 봐봐. 365조 일괄경매청권이죠. 일괄경매청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죠. 그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말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맨 끝에 줄고 뭐라 쓰냐? 건물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X. 건물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설정 전에 을이 위 토지 위에 임차권을 취득했다. 설정 전에 그러니까 임차인이 1번 저당권이 2번이죠. 그런데 그 임차인이 토지를 빌려서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 줄고 보존등기 건물의 보존등기 이퀄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 취득해.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해. 여기 621조에 뭐라고 됐어? 우리 임대차 621조.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622조는 뭐예요?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의 보존 등기라면은 그 보존 등기는 토지 임차권 등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토지의 임차인이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보존 등기하면은 그 등기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임과 동시에 토지 임대차 등기로 봐줘.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 등기로 보니까 토지 임차권이 뭐를 취득한다?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맞췄다면 을은 임차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자 25번 1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후 피담보 채권이 소멸 줄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어요.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 소멸
말소 등기 없이란 말이 중요해. 이 말소 등기 없이가 뭐다? 187조다.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등기법에서 뭐가 나오냐? 다음 중에서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뭐냐? 대표적인 게 바로 피담보 채권 소멸이란 말이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유치권, 질권, 담보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해. 그러면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돼. 이 무효가 된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를 해야 돼. 그럼 유용하기로 합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유효이다. 자, 2번.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가 이루어져. 그러면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죠. 거기다 써.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는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는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는 뭐라고?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자, 그다음에 3번요. 저당권 설정 등기 격려와 임차권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이 저당권하고 얘기했죠. 임차권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고.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여기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죠. A가 저당권이고 B가요 임차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요 이런 경우 있죠. 갑이 있고 여기 A가요 임차권이고 D항요 임차권, B가요 저당권일 수 있단 말이죠. 경매되면 어떻게 돼요? 경매되면 여기는 여기만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경매되면 저당권도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냐면 1번하고 2번하고. 그러면 저당권이 먼저인지 임차권이 먼저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먼저인지를 판단을 해야 1번인지 2번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요, 대항력하고 임차권은 대항력을 해야 되겠죠? 대항력 뭐죠? 건물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죠. 전입신고하면 여기서 뭘 구해? 대항력을 구해. 이 대항력하고 뭐하고 비교를 해야 돼? 저당권하고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저당권을 비교해서 누가 순서가 위냐 밑이냐 이 말이죠. 항상 여러분 딱 두 가지야. 몇 번이겠어? 같은 날이야. 같은 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야.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렇게 딱 두 가지. 이러면 항상 우리가 등기는 뭐냐? 등기는 그날부터예요. 등기 그 다음부터. 옛날에는 뭐냐? 등기를 완료할 때 등기 효력이 있는데 지금은 뭐냐? 등기를 완료하면 접수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죠. 이 접수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접수한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전입신고는요. 전입신고는 불완전하죠. 왜? 전입신고는 특정인과 특정인,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전입신고라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발생한다? 그 다음 날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요. 저당권 등기하고 전입신고가 똑같은 날이다. 똑같은 날이면 저당권은 오늘부터인데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다 그러면 무조건 누가 빨라? 그렇죠. 저당권이 빠를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딱 보면 돼. 같은 날 무조건 저당권이 빠르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 왜냐? 여기 2월 1일이고 2월 1일이죠. 여기 저당권 2월 1일. 이러면 우리가 뭐죠? 등기소 문 몇 시에 열어? 그래서 2월 1일 9시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2월 1일, 2월 1일이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 대항력은 2월 2일 0시란 말이야. 2월 2일 0시. 그 다음날 0시. 여기는 2월 1일이고 2월 1일이잖아요. 그냥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저당권이 앞서고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확정일자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고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하고 등기는 저 확정일자나 등기는 그날부터예요. 그날부터. 그런데 전입신고는 언제부터? 그 다음날부터예요. 그럼 여기 봐봐. 그 다음날 2월 2일 그 다음날 저당권이 있다. 그 다음날? 그런데요. 주택의 인도 2월 1일 2월 1일인데 그 다음날 등기를 했다. 저당권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요. 2월 2일 몇 시예요? 0시죠. 그러면 임차권이 우선하죠. 그럼 여기는 같은 날 여기고 여기는 그 다음날 여기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같은 날은 저당권이 1순위고 임차권이 2순위고 그 다음날은요. 저당권 임차권이 1순위고 저당권이 2순위죠. 그러니까 항상 같은 날 그럼 무조건 저당권이 1순위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럼 저당권이 무조건 2순위 임차권이 1순위. 근데 여기 지금 뭐다? 같은 날이죠. 같은 날. 알죠? 두 번째 쪽 가운데 3번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다. 즉 전입신고와 저당권 등기가 같은 날이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권을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임차 보증금에 우선해서 말 수 있다. 변제받을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저당권자가 몇 순위다? 1순위다. 이런 말이죠. 4번.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설정 후, 우리 뭐라 했어? 저당권의 효력은 네 가지. 맨 끝에 봐봐. 저당권의 효력은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중축된 건물 부분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나서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함이라고 돼 있죠? 이런 봐봐 여기. 항상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요 딱 암기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 독립성이 있느냐? 그럼 독립성이 있다.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부속물이다. 이렇게요.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구성 부분이다. 이것을 뭐란다? 비용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독립성이 없다잖아요. 독립성이 없어 이걸 뭐란다? 부합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에 미친다. 부합물에 미친다. 알겠죠? 자 5번.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 줄고 아까 물상대위권은 뭐라고 했어? 딱 몇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특히 채무자에게 보상금을 뭐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에 인도전 줄고 인도전 동그라미 압류 동그라미 인도전 압류 이 말이 중요해. 이때의 압류는 누가 해야 된다?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26호부터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요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 세법 강의가 다 끝났어요. 알겠죠? 그래서 목요일 세법 강의 끝나가지고요 목요일 날은 민법을 보강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